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뭐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는데 갈수록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어제와 좀 비슷했다 싶은데 이 날짜는 어떻게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오늘과 전체적인 시장은 혼조권으로 마감됐다라고. 지난 금요일이었군요. 네, 지난 맞네요. 금요일 거의 네.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이제 백신의 이제 공급이 시작된 거죠.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또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빌 게이츠도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겨울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약간의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죠. 부양 측에 관해서 민주당, 공화당 상당수가 이제 합의를 하려고 그러지만 아직도 최종에서 핵심 이슈는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나오는 데다가 미국에서 화요일부터 수요일 날 미국 시간 날짜로요. 올해 또 마지막 FOMC가 있고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어떤 거 확인하자 그런 심내에서 적극적으로 사기도 힘들고 적극적으로 팔기도 힘든 그런 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S&P 500에 테슬라가 편입되면서 아마 이번 주랑 다음 주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가 이번 주 금요일 날이랑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한국말로 말씀드리면 경거방동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가만히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로 보면 모처럼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섹터만이 좀 상대적으로 오르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내렸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에 이제 관심되는 것은 역시 파이자가 일단 출시가 되고 이제 다 배포가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맞기 시작하면서요. 주가는 좀 올라갈 줄 알았지만 파이자나 바이온텍이 오히려 다 막상 이제 백신이 접종이 시작되니까 오히려 오늘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에서 백신 랠리가 기대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오히려 차익을 실하는 목소리가 좀 많이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모더나는 아직 FDA에서 최종 승인이 안 나는데 모더나도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FDA에서 또 한 번 모인다고 합니다. 이 모더나 때문에. 모더나를 두고요. 네, 뭐 어떤 허가 받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모더나는 오늘 빠지더라도 쪽박도 안 떨어지는 그 정도의 모습이었고요. 이 모든 것의 어떤 주가에 떨어지는 요인은 오늘 지금 뭐 CNN이나 이런 탑 뉴스는 이거거든요. 그 빌드 블라시오라는 그 뉴욕 시장인데요. 전면적인 셧다운이 조만간 시행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니까 다 경고하는 거죠. 특히 뉴욕시라는 소위 맨하탄이라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다 셧다운할 수 있다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지난 5월 이후 진짜 무서운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미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윈터 이즈 커밍이란 말이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거든요. 네. 그 왕좌의 게임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패러디하는 쪽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도 있더라도 조정이 얼마만큼 있을 거냐, 기간 얼마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목소리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진 않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있으면 분명히 경제 회복이 당연히 또 지연될 거 아닙니까? 4분기, 내년 어때 초까지 모르겠지만 떨어지겠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임박할 수 있지만 백신이 결국은 내년에 상반기에 광범위하게 보급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분 얘기는 삶이 과거의 평균 이상은 확실히 많이 바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과 기간 조정이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UBS는 조금 더 시장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경제 사회적 활동이 완전히 복구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11월 초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에 자금이 엄청나게 사상 최대로 유입되면서 상당히 달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도 많이 달렸고 다른 나라도 사상치 효과 속출했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약간 이런 기대감과 달리 각국 대기업들의 어떤 IT 기업들의 시장에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빌 게이츠도 상당히 지금 어렵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가 이제 재택근무를 내년 9월 1일까지니까 너희들 계속 집에 있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보다 늦췄지만 다만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은 트위터는 영원히 그냥 일부 직원들 영원히 이제 너희들 원하는 데 가서 살라 하는 얘기인데 여기는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일주일에 3번 정도로 회사에 나와서 보고하고 이런 미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구글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 하셨던 분들이 뭐 간밤 다 출근하셨을 것 같아요. 서버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난리 났었죠 어저께. 그래서 아마도 조금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술주의 반등이 오늘 좀 특징적이었는데요. 나스닥이 그나마 좀 선방을 했던 게 기술주의 힘이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페이팔, AMD, 엔비디아 등을 들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한쪽에서 보면 이제 셧다운을 하다 보니 다시 그 재택 관련 주식이 뭐 다시 회복 올랐다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봐서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여하튼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간 또 쉬었던 것들, 예를 들어서 다른 전체 다른 섹터 아니면 경장세 답이 좀 약했던 것들이죠.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이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4% 가까이 3% 넘게 뛰었는데요. 스퀘어랑 페이팔은 이제 어떤 나름 경쟁이라고 스퀘어는 생각하고 페이팔은 턱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스퀘어가 쭉 올라가는 와중에 페이팔은 상대적으로 좀 쳐다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페이팔은 좀 갖고 있었던 건 속상인데 오늘 사상 최고가 직행했고요. 올해 최고의 주식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오를 때 AMD 약간 바라봤거든요. 근데 최근 엔비디아가 쉬고 있을 때 AMD가 이제 내년 1분기에 상당한 기대감을 비력하면서 한번 크게 올랐고요. 오늘 또다시 급등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여전히 오늘 2% 정도 올라갔고요. 실적이 좋았지만 지난주에 약간 쉬었던 것이 어도비인데요. 어도비도 오늘 2% 올라갔고요. 퀄컴이 완전 급락한 거 아닙니까? 금요일 날이요.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모뎀 칩 한다고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한 1% 반등했습니다. 한편 지난주에 수목금 디즈니가 달릴 때 바라만 봤던 것이 이제 넷플릭스인데요. 네. 넷플릭스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오늘 4%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디즈니 또 너무 달려서 그런지 뱅크 오브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거든요. 그러자 목표 주가는 185달러니까 지금보다 상당히 여전히 위쪽에 있는 건데요. 디즈니가 오늘 지난 금요일 날 워낙 달린 거에 비해서는 워낙 4% 정도 하락했고요. 이번 주에 이제 레나가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업체인데요. 건설업체인데요. 레나가 실적 발표 앞두는데 상당히 좋게 발표할 거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네, 실적 주택 시장이 발표 워낙 또 좋으니까요. 네, 오늘 3% 가까이 오늘 반등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레나까지 살펴봤습니다. 기타 특징주로는 또 AMC나 맥도날드 등이 있는데요. 이슈들이 좀 있었죠. 네, AMC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슈가 있겠는데 AMC는 아시다시피 미국 최대의 극장 체인입니다. 그렇죠. AMC도 있고 시네마 클럽 이런 것들이 몇 개. 한국으로 네. 치면 뭐 CGV, 네, 메가박스 CGV랑 등등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롯데 있고 네. 이런 것들인데요. AMC가 뭐 여러 얘기가 있을 거고 뭐 경제 활동 재개한 다음에 다 올라갔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극장에 가시겠냐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HBO 같은 경우에서 워너브라더스에서 이제 모든 영화를 이제 직접 한다 그러고 대표적인 것이 원더우먼 1984를 이제 바로 그 HBO 맥스에서 이번에 그 스트리밍 한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떨어졌는데 뭐 하여튼 경제 활동 재개할 때마다 올라갔던 것들인데요. 오늘 약간 좀 심한 발표를 했습니다. 주수로 보면 1.8억 주의 신주를 발행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시기에서 플러스 말씀드리면 유상증자를 하는 건데요. 이 규모가요. 지금 발행 주식의 2배입니다.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풀리는 거죠. 네, 돈이 안 되니까 막, 네. 막 주식을 발행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무려 19%나 떨어졌고요. 또 하나 이제 시네마라는 곳에서 AMC가 어려우니 뭐 극장 몇 개는 좀 빼서 작가구하고 이제 구조조정 하려고 했는데 그거가 얘기가 좀 안 되는 걸 알려지면서 두 회사가 같이 오늘 떨어진 게 있겠고요. 최근 들어 스타벅스도 뭐 계속 사상체육가인데 올해 대표적으로 재미없는 것이 바로 이거죠. 맥도날드거든요. 맥도날드. 네, 가서 먹어야 되는데 맥도날드 그죠. 하여튼 예.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 하여튼 UBS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대표적 재미없었던 주식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 좀 봐야 된다는 주장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UBS에서는 맥도날드 픽했거든요. 이제는 다시 맥도날드로 향할 거다. 예, 뭐 네. 좀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햄버거도 그런 얘기 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 최근 한 달 동안에 순매수한 것을 봤거든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통계를 보시면 그 우리나라 거래소 가면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고가 제일 많은 거 당연히 1등은 테슬라고요. 네. 그다음 많은 게 아마존 이런 건데요. 그거 말고 최근 한 달 동안 순매수한 게 또 딱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이제 테슬라가 이번에 여전히 순매수가 1등입니다. 근데 테슬라 갖고 계시면 오늘은 행복하죠. 근데 그쵸. 그다음에 좀 네. 4, 5, 6에 많은 것이 중국 기업 니오 있죠, 니오 자동차, 이거 샤오팽 이런 것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요. 오늘 어찌 됐건 다행스러운 건 샤오팽은 도이치방크에서는 매수 견하면서 58달러 하면서 오늘 주가 7% 올랐는데 반면에 또 다위에서 매도 32달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2의 테슬라를 노리고 엄청나게 지금 중국 주식 하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월가에서 가장 연말에 핫한 주제가 이겁니다. 지금 과연 중국의 자동차 기업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오늘도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린 게 나왔고요. 지난주에 상장하면서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이 도우대시와 에어비앤비인데요. 오늘 두 개 모두 의견을 약간 내리는 의견이 나면서 두 주식 모두 6% 이상 떨어졌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버진 갤럭틱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리차드 브랜슨이 하는 거죠. 우주선 시험 비행을 지난번에 포기했습니다. 엔진 이슈로. 이제 물론 결국 다시 잡겠지만 네. 그런 것이 알려지면서 17%나 주가 급락한 것도 오늘 특징이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도 좀 한 10년 전, 20년 전 들어왔다 우리나라에서 철수한 기업인데요. 데니스라고 또 패밀리 레스토랑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요즘 누가 가나 하는 거 그 데니스인데요. 어찌됐건 상장돼 있는데요. 웰스파고에서 목표 주가를 16달러 제시하면서 오늘 좀 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맥도날드가 억울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엘리엇 자산운용이라고 액티비스트 행동주의자인데요. 퍼블릭 스토리지라는 창고 같은 예, 곳이죠. 창고, 보통 예, 하는 건데요. 네. 임대 창고에서 이제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주식을 좀 사면서 이제 약간 공격성 발언했습니다. 너희들 잘해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오늘 1% 이상 오늘 올랐네요. 네, 오늘 굉장히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꽤 많았네요. 그러면서 뭐 급락세도 보였고 급등세도 보였는데 자, 이렇게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신규 편입 및 편출 종목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나스닥 지수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또 어떤 것이 나오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음 주 21일 날 하면 여러분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보면 꿈에 그리던 테슬라의 S&P 500 편입이 예. 이뤄지죠. 근데 이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변동성만 있고 그걸 빠져나가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네. 조그만 그 리츠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거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아파트 인베스트먼트 네, 리츠라고 리츠에서. 들었어요. 때문에 네. 그 시장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사실 그보다 더 큰 뉴스가 이겁니다. 바로. 뭐냐면 나스닥에 나스닥 10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QQQ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스닥에서 쉽게 얘기해서 금융주를 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기술주나 바이오에 그냥 거의 이제 비중이 큰 거죠.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펩시도 있고 막 다 들어있는데 여튼 기술주나 그런 바이오 비중이 큰 거면서 쉽게 해서 QQQ를 구성하는 나스닥의 최고의 100종목이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정기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만한 것 중에 도큐산이 여기 들어가면서 주가 크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빠지는 건 더 안 좋은데요. 이게 이제 어제 발표했는데요. 여기 이제 그래서 오늘 펠라톤이 좀 올랐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네. 펠라톤이 오늘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4% 정도 올랐더라고요. 사실 근데 펠라톤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는데 제가 이걸 보고 진짜 어저께 깜짝 놀랐는데요. 매치그룹입니다. 매치그룹은 제가 이제 뭐 무작정 따라해서 소개시킨 적은 없죠. 왜냐하면 제가 뭐 이거 익숙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알아도 이상한 기업인데 틴더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젊으신 분들 중에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 중에 해외 젊은 분들 뭐 돌싱도 마찬가지고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요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다 집 밖을 못 나가니까 이 틴더라는 앱을 통해서 네. 만남을 좀 성사하시는 근데 분들이. 이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틴더라는 걸 많이 뭐 아실 텐데요. 이게 완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선보던 시절이 있었고요. 요즘 누가 미팅 안 하잖아요. 위원님 라떼는 말이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라떼 말이에요, 뭐요? 라떼는 말이야.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 블라인드 데이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 블라인드 데이트라는 영화도 있어갖고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받아갖고 자기네끼리 만나는 게 그 블라인드 데이트인데, 딱 이거가 이제 틴더인데, 문제는 틴더가 아니라 여러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전 세계 수많은 그런 데이팅 앱을 거의 다분 얘네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럼 종류를 다양화시킨 어느 거네요. 앱을 쓰던 간에 상당 부분 얘네들한테 돈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큰 건데 이게 이번엔 100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벨이나 마벨테크라든가 옥타 이런 건 좀 아실 만한 계실 텐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겁니다. 빠지는 주식 중에 이건 저는 사실 깜짝 놀랐는데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는 오늘까지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 이게요. 이게 게임 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오늘 빠지고요. 얼타뷰티도 이제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지만 화장품 소매점이잖아요. 그렇죠. 자체 브랜드도 있고 네. 이게 빠지겠고요. 또 하나가 또 깜짝 놀랄 게 또 많은데 익스피디아. 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새로 익스피디아가 이번에 또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일단 시장에 좀 움직임이 있어갖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나스닥에 들어가고 빠지는 종목들 체크해 보시고 꼭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달러 약세가 미국 증시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사실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서 우리가 이 미 증시를 계속해서 더 좀 들여다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산타 랠리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그 달러 약세가 오히려 미국 주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같이 움직였다는 걸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12월에 지금 일주일 많이 잘 달리다가 한 2, 3일째 지금 쉬고 있어서 또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데 제가 오늘 그림 2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건 12월 달은 미국에서요. 미국 12달 중에 S&P 500이 생긴 이래 상승 확률은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74% 확률로는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먼저 이 그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번에도 이렇게 똑같이 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빵 터졌거든요. 1950년 이후에 70년 동안에 네. S&P 500의 12월 달의 지수 흐름입니다. 12월 달에. 딱 보시면 초반에 쭉 올라가다가 13, 14, 15일 때 약간 멈칫하죠. 네, 그러네요. 그 다음 또 쭉 올라가죠. 중반부 이후로 그냥 쭉 올라가네요. 요번에 그렇다고 저희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없지만 70년의 역사가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기대 한번 해보자 해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거의 이제 그 12월 중반, 오늘이 딱 15일이거든요. 미국 주식이 과연 있는 사이로 설매를 타고 이렇게 달릴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